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식 공공 외교의 이해, 지식 공공 외교의 사례, 한국학과 지식 공공 외교, 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 공공 외교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식 공공 외교의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지식 공공 외교의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학과 지식 공공 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 공공 외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 공공외교란 무엇일까? 지식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외교할 때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기여 공공외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죠, 지금. 근데 이 말들은 사실 한국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 일반에 있어서는 문화 공공외교와 정책 공공외교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식과 기여라는 공공외교의 개념을 우리 한국에서 새롭게 범주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식 공공외교 뭘까요? 지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무슨 지식일까요? 결국 공공외교라는 것이 한국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식이 지식 공공외교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지식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공공외교로 특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특화된 지식 공공외교 주요 목표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입니다. 그러면서 지식과 문화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소프트 파워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문화 공공외교. 그럼 지식은 뭘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것인데 지식은 문화적 자산이자 정책적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지식과 문화의 구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지식 공공외교라는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한국에서 공공외교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 지식 공공외교의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전파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세계인의 지식을 넓혀주는 것 이것이 지식 공공외교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식 공공외교는 두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을 알린다, 잘못된 걸 알린다 이런 것과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공공외교 정의는 지식 또는 한국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식이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점, 그 주요 초점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가치, 한국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한국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지지는 결국은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죠. 그러니까 문화, 지식, 정책 공공외교가 상호 이렇게 연관이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지식 공공외교는 뭐냐? 사업적으로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발전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국 관련된 오류들이 해외에서 교과서건 뭐가 됐건 잘못됐을 때 이것을 고치는 것, 그리고 한국 관련돼서 많은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식공공교육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 교육적으로. 또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식공공외교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경연대회를 통해서 한국의 지식과 역사와 전통과 발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국인이라는 것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것이 세 번째로는 교육협력, 그리고 젊은 세대들, 차세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한국을 잘 아는, 그리고 한국의 친밀한 친한 인사를 만들자 하는 그러한 기반 강화까지 연관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력을 알린다 하는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 글쎄요, 속국이었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화체제라고 하는 당시의 외교적인 체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또 한국이 문화적으로 독자성이 없다. 일본의 식민지였다. 일본과 비슷하다. 심지어는 요새는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한국어 없다. 이렇게 중국 문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과서에 버젓이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 한국이 실리게 하는 것들이 공공외교의 목적인 겁니다. 또 한국 전쟁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의 비참함이 여전히 기술돼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못 사는 나라, 혹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남한과 북한이 혼동되고 있어요. 또 한국은 독재국가다,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외교에 있어서 이런 것을 먼저 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기반을 둬서 지식공공외교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교과서 등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 두 번째는 방송이나 영화 등 이런 데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죠. 특히 영화 같은 경우 굉장히 파급력이 크죠.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잘못 나왔을 때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 번째로는 교육협력을 통해서 친한 인사라든지 차세대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식공공외교의 첫 번째 얘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차원을 높인 거죠. 뭐냐면 한국학을 진흥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없으니 전 세계에서 대학들이 한국학 과정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한국학 맞춤형 지원, 또는 그 한국학을 하는 전문가를 육성, 한국어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이런 강화된 기관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협력의 틀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학 진흥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자성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어학, 역사, 고전, 문화 이런 걸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정치, 경제, 사회, 인류학 등 이런 걸 통해서 현재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한국 참 긍정적인 나라다 하는 걸 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의 지적 자산들, 축적된 아이디어들, 한국의 가치,
한국의 제도, 한국의 정책까지도 알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같은 정보기술이 발달했다. 이걸 알리자. 또는 한국요리 조리법 같은 것도 알리자. 한국의 선진적인 경제발전, 많은 나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심층적인 매력을 알리자는 것이 한국학에 있어서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상으로 본다면은 한국학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대학이라든지 학회라든지 또는 연구자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겠죠. 또 한국어 교육기관들 있겠죠. 여기들을 지원하고 또 네트워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식공공외교는 이 공공외교로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우리 지식공공외교 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식공공외교에서 지식이라는 게 한국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도 아니다 이런 거죠. 주요 초점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1차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확산, 잘못된 걸 바로잡고 한국에 대한 지식을 더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면 이것이 한국에 대한 지지, 즉 정책 공공외교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한국학 지능 사업을 얘기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공공외교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 교정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한국학을 널리 알리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